2시간 빠른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 K2 전차는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되어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산과 높은 지대 등의 험난한 지형이 많고 한여름 30도, 한겨울 영하 20도의 극단적인 환경에 한반도 상황에 맞게 개발되어 화력과 기동성은 기본의 타국 주력 전차보다 월등한 자동 장전 장치와 전자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과 스펙만 보면 세계 최정 상급 탱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파워팩 국산화 관련하여 이래저래 말이 많았지만 처음 배치되었던 2014년에서 고작 7에서 8년 만에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월등하게 증가하였으며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말 다른 수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파워팩 완전 국산화에 성공한 것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와 다르게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장치를 파워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전차와 같은 군용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엔진보다 더 만들기 어렵다고 하는 게 변속기죠. 과거 현대자동차나 GM 자동차 등에서도 변속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 방산 역량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전쟁에서 전차의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이 둘을 이어주는 축에서 떼어내고 수리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정비 시간이 오래 걸려 망가진 전차를 단기간에 수리하고 전장에 투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후방 수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소한 고장에도 눈물을 머금고 버리거나 그나마 여유롭다면 적이 쓰지 못하게 파괴하고 후퇴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 도입 이후에는 전장 한가운데서 엔진이 망가지면 파워팩을 떼고 새 것으로 교환하면 끝입니다. 망가진 파워팩은 후방 정비소에서 수리해서 다시 전장으로 가져가 다른 전차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차에서 가장 고장이 잦은 부분이 엔진과 변속기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간편한 방법입니다. 엔진과 변속기를 반소모품 형식으로 취급하여 신속한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파워팩 내에서 마지막으로 국산화가 되지 않은 핵심 기술인 변속 제어 장치, 변속 장치, 정유압 조향 장치, 유체 감속기, 제동 장치 등이 100% 완전 국산화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2년 3월 최종 확정되어 4차 양산 진행 직전입니다. 이 4차 양산되는 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노릴 예정입니다. 완전히 100% 순수 국산화 탱크가 된 것입니다. 이런 K2 흑표 전차가 인도의 차세대 전차 도입 프로젝트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인도 육군의 미래 대비 전투 차량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무려 차세대 전차 1770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 규모는 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인도는 2025년까지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 접수기한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된 T-72 러시아 전차 2400대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신형 전차의 차체를 활용한 파생형 모델 개발, 양산도 계획됐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대당 가격이 100억 원 내외인 점과 부수적인 비용 등을 고려하면 20조 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사업 규모가 커 많은 업체가 관심을 보이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인도 당국이 평가 항목을 기동력, 화력, 방호력, 전술지휘 자동화체계, 기술 이전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게다가 차후 중국, 파키스탄과의 마찰을 대비하여 상대국 탱크들보다 훨씬 월등한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업체와 협력을 통한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내걸어 독일, 영국, 미국 등 글로벌 방산 큰손들은 참여를 꺼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편이어서 인도의 조건이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대규모 수주를 따내려면 제품 성능도 중요하지만 수출국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현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폴란드와의 천대 계약에서도 530대는 대한민국 국내 생산, 나머지 370대는 기술 이전을 통한 폴란드 현지 생산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사례가 도태로 적극 어필할 예정입니다. 방산업계는 프랑스 지하사의 AMX-56 르클레르과 우리나라 K2 흑표 간 2파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하사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MX-56은 1990년대 초에 개발 완료된 모델인 만큼 2008년 개발 완료에 2015년 실전 배치된 K2 흑표가 성능 면에서 앞선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K2 흑표 전차 후속 모델로 입찰에 참여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2 흑표 전차의 후속 모델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차량 운용 체계와 유무림 복합 운용 기술 등의 미래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130mm 주포와 다목적 미사일로 무장한 포탑은 무인으로 운용됩니다.
또 360도 상황인식 장치, 능동방호 장치, 다목적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해 미래 전장 환경의 다양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과거 7에서 80년 전 북괴를 막을 탱크가 단일 때도 없어서 무참히 국토를 유린당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체적인 순수 기술력으로 제작한 세계 최고의 탱크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니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2018년 기준 북한 5,240대, 대한민국 2,654대로 수량은 밀리지만 대한민국 탱크는 대부분 3세대 이상으로 1에서 2세대가 대다수인 북한 탱크와 10대 1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세계 정세가 어렵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 방산산업에게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뉴스투 기자들이 다음 기사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